안녕하십니까. 채택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오랜만에 또 거래소 0.3%, 코스닥 0.4%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은 보여줬지만 시장이 견조하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 이러한 분위기를 좀 내포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때 6월 둘째 주까지는 우리 좀 시장을 조금 좀 열어놓고 윗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시장이 좀 변동은 주겠지만 결국 최소한 오늘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2650 여기 살짝 올라갔다가 좀 윗골이 달았죠. 자, 이제 거기를 터치했다라는 건 그 다음 2700을 향해서 갈 텐데 그냥 한 방에 2700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또 차익 물량 나오면서 그냥 또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면서 견조하게 앞으로 한 3주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면 우리 투자자분들 종목별 수익 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레버리지, ETF 이런 걸 매매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 종목들 움직임에 있어서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와야 기분이 좋을 텐데 결국 시장이 크게 치고 가지 않고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 종목 대응에 있어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순서에 맞춰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시장을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우리 미증시하고 우리 증시하고 참 많이 다르죠. 걔네는 참 바보 같고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미증시의 위치하고 우리 증시의 위치를 한번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주봉상 지금 S&P 500이 몇 번? 7번의 음봉이 나왔어요. 우리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5개였거든요. 음봉이. 5주 연속 음봉이었는데 이번에는 7개의 음봉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하락이 얼마였냐면 35.25% 거의 35%의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도 1월 달에 고점에서 지금까지 21% 정도 하락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증시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 게 S&P 500은 최소한 3,500까지는 한번 떨어져야 진바닥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거기에 좀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결국 거기가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니? 라고 했을 때 여기 올라갈 때 저항받던 이 자리까지 한번 갭을 메우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아니고 한 6월, 7월 그쯤에 한 번은 진바닥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 이야기하고요. 결국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결국 고점에서 요 3,500까지가 37% 하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을 하락할 땐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여기서 살짝 반등은 나오겠지만 보통 시장이 하락할 땐 요 정도 떨어지고요.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얘가 힘없이 다시 떨어져 라고 했을 때 결국 30% 이상의 하락이 나오는 게 시장의 패턴이에요. 그럼 지금 자리 같은 경우도 그럼 미증시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분명히 걔네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일단 연준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뭐죠? 고용하고 물가 안정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증시에 대한 오르고 내리고를 그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주식시장을 좀 하락시켜가지고 우리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자산이 좀 거품이 꺼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증시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 주식시장이 진짜 시장이 붕괴되면서 모두가 깨깨깨깨 할 때는 연준이 거기서 작업 들어가요. 그러면서 다시 올려요. 누가 통계를 냈는데 S&P 500 이 수익률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S&P 500 요거를 한번 제가 적어 보면은 S&P 500 얘가 수익 내는 데 있어서 하루짜리는 평균 한 53%의 수익이 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이 지수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근데 1개월을 매매하게 되면 이게 또 62%가 된대요. 그리고 10년을 매매하게 되면 94%, 20년을 보유하게 되면 100%래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S&P 지수를 내가 샀어. 그러면 10년 보유하게 되면 성공 확률이 94%고 20년 보유하게 되면 100%래요. 그만큼 미 증시는 우상향이라는 거죠.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어느 나라나 성장하는 국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다만 굴곡이 있을 뿐이지 결국에 엄청나게 굴곡을 줬던 하락을 줬던 그러한 지수 하락도 나중에 보면 굉장한 또 저점이 되면서 우상향하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경험했던 과거의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돼. 앞으로도 제가 우리 증시 같은 경우 3,300, 3,400, 4,000 안 갈 거냐? 분명히 갑니다. 다만 그게 어느 시점에 가느냐, 그게 문제이지. 결국 우리 증시도 10년, 20년 그냥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수 레버리지 사면 거의 내가 봤을 때 100% 승률이에요. 만약에 100% 승률이 안 나온다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엉클어지거나 자꾸 후퇴하는 국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살면서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이 S&P 20년 보유하게 되면 수익 나듯이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결국 보유하게 되면 수익 난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은, 좋은 종목은 지수 대비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우리가 매매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시장이 출렁여서 좋은 종목이 하락해. 그건 내가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기업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삼성전자 지금 맨날 바보같이 68,000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얘가 우리 지수가 20년 보유해서 100% 승률이라면 삼성전자도 20년 안에는 내가 봤을 땐 10만 원 치고 올라가고 15만 원 나올 수 있느냐? 나온다라고 봅니다. 대신 삼성전자도 변화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지금 애플하고 왜 삼성전자하고 시총 차이가 8배 이상 날까? 그것은 결국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그 R&D 연구 요원만 15,000명이래요. 우리 삼성전자는 2,000명. 그만큼 그러한 이 연구 인력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또 하나의 제품을 팔았을 때 그 단가도 얘는 한 $250, 걔는 하나 팔면 $800. 이러다 보니까 결국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차이가 나니까 시총의 차이가 나는 거고, 결국 삼성전자도 뭔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시장에 보여줬을 때 20만 원 안 가라는 보장 없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냐를 봐야 돼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나 8만 원에 사가지고 미치겠어요. 좀 품고 가야 됩니다. 결국 어떠한 기업이든지 좋은 종목은 수익으로 연결돼요. 다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수익이 안 날 뿐이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그 비중이라든가 좀 시장의 흐름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다음 다시 한번 보면 지우개가 오케이. 자, 우리 증시 위치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증시 위치 보면 제가 이제 손을 2개를 그어놨습니다. 하나는 2,650, 그 위에 거는 2,700. 결국 지금 요 위치가 한번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냥 한 번에 올라가 버리면 그냥 맞고 떨어지면서 매물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냥 안전하게 상승을 이어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고, 이런 장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개별주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더욱더 유리한 시장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지금 시장 걱정하지 말자. 어차피 시장은 크게 하락해. 진짜 진바닥이 다음 주부터 그냥 나와버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좀 더 빠르게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 지금처럼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이렇게 가게 되면
뭔가 크게 수익 내기 위해는 좀 부담스러워요.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좀 갈 것 같다가 또 떨어지고 뭐 안 갈 것 같아 손절하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크게 눈높이를 높일 수도 없어요. 만약에 크게 눈높이 높이면 몰빵 비중 확 실어 이건 확실해 그렇게 차트 만들어 놓고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진바닥 나오면 진짜 갈 수 있는 종목 몇 개월 한번 가져가자. 그럼 이제 몇십 %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막 급등하면서 막 20% 30% 먹었어요. 그거는 그냥 몇몇 종목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한 흐름이 거의 돌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그러한 패턴에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 나와요. 그냥 너무 뭐랄까 기죽지 말고 지금 시장은 나한테도 기회가 언젠가는 주어진다. 왜? 오늘 바이오 보면 알잖아요. 그 왼수 같은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 매우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거기에는 그 원숭이 두창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해서 좀 시장이 그쪽으로 좀 분위기를 잡았는데 근데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몇 년 전에 나온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치료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또 준비가 돼 있대요. 그리고 어지간한 뭐 공기 중으로 전파되기보다는 접촉에 의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파급력은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이런 거에 의해 반응합니다. 제약바이오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차피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러면서 시장을 억누를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거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즉 미래 성장성이 있는 것이 제약바이오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앞을 보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 그러한 부분은 이따가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이고, 자 일단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보다도 어찌 보면 원숭이 두창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한 날입니다. 현대차, 삼성전자는 바이든 방안에 맞춰가지고 진짜 이런저런 풀 서비스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했어요. 자,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 차트 보면서 지금의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예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일단 갭 떠놓고 좀 어떻게 됐어요? 좀 내려왔죠. 왜 그랬을까? 일단 그냥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이게 60일 이평선이 뭐예요? 진짜 강한 저항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 치고 가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가 얘를 치고 간다라는 건 뭘 의미? 시장 그냥 올리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시장이 과연 시장을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 여건이니? 라고 했을 때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은 분명히 악재가 더 많아요. 악재가 더 많지만 너무 많이 하락했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더 떨어질 거 하니까 오히려 역발상으로 시장이 일정 부분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삼성전자가 결국 이 자리하고 여기서 좀 벅벅대겠죠. 얘가 벅벅된다라는 것은 시장은 어느 정도 눌리지만 종목들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의 시가 갭 떠놓고 떨어졌죠. 이 시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정 부분 좀 더 올라가면서 일단 7만 원까지는 또 열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7만 원은 또 무슨 자리냐? 여기 봐봐요. 캔들이 무지하게 쌓여져 있죠. 캔들이 무지하게 쌓여져 있다는 건 뭐예요? 매물이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매물을 치고 올라가려면 뭔가 드라마틱한 재료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뭐 바이든 뭐 와가지고 평택공장부터 가고 뭔가 좀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거에 좀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는 내가 봤을 땐 좀 박스예요. 과연 이 박스를 얘가 어느 순간에 뚫어줄 것이냐. 결국 이 현대차를 트레이딩하기 위해서는 이 60일 이평선 이런 자리는 매수예요. 하지만 또 크게 먹긴 뭐하고 그냥 요 19만 원까지 한번 열어놓고 매매했을 때 크게 나쁘지 않은 모양새는 나타날 겁니다. 결국 얘가 여기서 이 박스가 얼마나 더 길어질까? 지금도 나름대로 많이 45, 50, 거의 한 60% 밑에까지 70%의 매물이 여기에 쌓여져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얘가 못 올라가고 60일 이평선 깨고 내려가게 되면 삼성전자처럼 여기 있던 매물이 이제 뭐가 돼요? 저항이 돼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추가적 툭툭 떨어지고 밑에서 또 어찌 보면은 여기에 이 박스 흐름이 이 밑에 박스 흐름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한 단계 레벨업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박스를 만들 거니 아니면 이 밑으로 박스를 만들 거니 지금 갈림길인데 뭐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한 단계 업 될 수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에서는 치고 올라가줘야 돼요. 치고 못 가고 좀 조정 나오면 결국은 또 이러한 조정이 한 번 더 연출됐다가 박스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대한민국 중심 종목이고 또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가는 건 역시 시장이 조금은 짓누르고 있구나. 짓누르고 있구나.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더더욱 이제 중요한 것, 우리가 이제 시장 보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앞으로 한 3주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대표적인 바로미터가 뭐냐면 CPI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CPI가 중요할까? 결국 전전달에 8.5%였고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 8.3%였어요. 결국 이 8.5%였을 때 여기가 고점이야 라고 시장이 예상하고 조금 어느 정도 안도를 하려고 했더니 8.3%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10일 날이에요. 그러면은 6월 둘째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럼 우리로서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CPI가 발표되면서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휘발유 값이 어때요?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막 국민들이 아주 힘들어 할 정도로 걔네들도 휘발유 값이 올라간대요. 우리도 그냥 아주 숨이 컥컥 막힐 정도로 휘발유 값이 올라가고 있죠. 결국 휘발유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방출하고 있는 비축유 자꾸 줄어들고 있죠. 이번 주부터 이제 드라이빙 시즌에다가 6월달 되면 또 뭐예요? 휴가철이에요. 걔네는 진짜 철저하게 노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보고 있는 휘발유 값을 7월, 8월까지 계속 올라갈 거야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제가 보고 있었던 이 CPI가 6월, 7월 거기서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 CPI가 좀 세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한번 출렁이에요. 그러면 8월 10일까지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자, CPI가 발표하기 전에 미증시가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는데 CPI가 진짜 안 좋아. 그럼 여기서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미증시가 바닥에서 뻑뻑뻑뻑뻑뻑 되는데 CPI가 진짜 안 좋게 나와. 그러면 이건 뭐래요? 불확실성 해소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증시가 3주간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만약에 올라가는데 CPI가 세게 8.5 이상 나와버리면 시장은 역시 연준이 이제 앞으로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으면서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시장이 또 이제 호들갑 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거기서 떨어져서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이제 CPI를 또 확인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달 봤더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곡물 가격 계속 상승해, 휘발유 가격 계속 상승해. 결국 그렇게 되면은 CPI가 한 번 더 올라가면서 거기서 일정 부분 마지막 데미지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 좀 추스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6월 달, 7월 달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경계심을 갖고 가야 돼요. 지금 시장이 앞으로 2주, 3주 좀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거기다 대놓고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좀 만드세요. 현금이라는 종목을 만들 필요 있어요. 지금 미국의 많은 투자자, 전략가 그들 현금 쟁겨놓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그들보다도 정보력도 약하고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스킬도 약한데 왜 거기다 현금을 안 만들까요? 결국 내 욕심만 앞서는 거죠. 시장 좋은데 여기다 현금을 왜 넣어요? 뭐 사야지. 그러면 안 돼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현금이 있어. 시장이 상승
만약에 시장이 상승하는데 내가 현금 만들어 놨다고 하면 아유 거봐요 상승했는데 나 이거 현금 아깝잖아요 라고 하는데 시장이 상승할 때 모든 종목이 상승해요? 안 하죠. 시장이 상승할 때 오히려 주가가 횡보하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갈 종목이야. 그러면은 시장이 더 간다고 했을 때 더 갈 때 이런 종목에다 배팅 들어가면 돼요. 시장 올라간다고 모든 종목 올라가요? 안 가. 시장 올라갈 때 오히려 꽉꽉꽉꽉 눌렀던 종목인데 차트 만들어놨어. 그럼 그런 애들을 현금 쓰면 돼요. 대신 내가 예상한 대로 시장이 급락 나와. 그 현금은 어떻게 돼요? 천군만마지. 남들은 힘들어 할 때 나는 그래 좋은 종목 매수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려가면 또 올라가니까. 근데 그대로 종목 갖고 있으면은 그냥 마이너스만 조금 회복되는 거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 3주 우리가 상승할 때 현금을 일정 부분 만들어 놓는 건 지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바이든 방문에 의해서 좀 명암이 엇갈릴 수도 있어요. 뭐 바이든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겠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이라는 시장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전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투트랙을 어느 정도 좀 지켜가려고 했는데 과연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이 투트랙을 잘 외교적으로 해 나아가야지 너무 미국 쪽으로만 탁 하고 중국을 등한시했을 땐 그 데미지 일정 부분 많은 기업 아니면 또 원자재 측에서 원자재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우리 요소수 별것도 아닌 요소수 가지고도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교란됐어요. 결국 원자재 측면에 있어서 중국에 많은 의존을 하건 우리 기업들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정부가 앞으로 바이든도 중요하고 또 중국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조화롭게 해나가야 된다. 결국 이게 삐끗되게 되면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우리가 조심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잘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끝으로 좀 더 종목을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제약바이오는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HLB라는 종목은 이 주봉 보면 반 죽였어요. 69,000원짜리가 28,000원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이게 몇 퍼센트 하락이에요? 거의 60%예요. 1,000만 원 투자하면 4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미치는 거지. 왜? 지금 거의 2년 동안을 하락했잖아요. 그죠? 2년 동안 하락했는데 그 임상 3상에 대해서 완전히 클로징 된 것도 아닌데 그냥 좋은 이 결과가 나왔다라니까 이렇게 빵빵빵 치고 이게 어찌 보면 제약바이오의 매력인데 이 2년 동안을 이렇게 크게 고점에서 물렸다면 이렇게 올라가도 아직은 미진하지만 뭐 저점에서 잘 잡고 간 사람들은 땡큐죠. 허나 이게 또 하나의 운이지. 만약에 이 임상 3상이 결과적으로 봤더니 또 끝에 갔더니 아유 뭔가 부족하고 좀 잘못돼서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또 폭락 나와요. 이 제약바이오 결과에 대해서는 사장도 몰라 하고 연구원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내 욕심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 대표적인 게 또 최근에 우리가 움직였던 종목이 뭐냐면은 이 데미지 맞은 게 뭐예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뭔가 이 약품에 대해서 잘못 결과가 나오니까 하한가 맞고 지금 변동성 줬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차트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죽여버리잖아요.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해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는 확실하다. 확실한 건 사장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약바이오는 좀 큰 그림에서 보되 좀 비중 조절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 건드려버리면 아파요. 아프니까 이 제약바이오는 좀 조심하자. 그리고 오늘 또 원숭이 두 창에 히어로는 HK 이노엔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오늘 저점 깨게 되면 추가적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결국 오늘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역시 종목들 순환하면서 잘 가네. 금요일 날은 막 신재생의 풍력 뭐 이런 종목들도 훅훅 갔잖아요. 왜 갈까? 결국 돌고 도는 장. 돌고 큰 것들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꽉 묶어놓고 그 외의 종목들이 좀 재료가 있으면
쿵쿵 치고 가는데 그 치고 갈 때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자. 아주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 꼭대기까지나 상태에 있는 것까지 먹을 거야. 그럼 비중 조절해 가면서 익절가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또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하죠. 그 공개 방송에서 우리 시장 3주 동안 최소한 걱정하지 말고 좋은 기업 사냥하자. 사냥하는 비법에 대해서 잠시 후 6시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